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 나가는 메일로 첨부해주시면 거의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 같다. 까먹을 때쯤에 올라가니까 나는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순서대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예산은 600만원 전후 순수 차값만, 여기에 매매상해줘야 되는 매도비, 취등록세, 간단한 소모품 교체 이런 거 다 하면 솔직히 말해서 한 예산 800만원 있을 때 600짜리 차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경차면 취등록세 정도는 빠지고요. 용도는 대구 지역 나들이용. 월 300km면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이 1000km 조금 넘을 텐데 그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월 유지비는 30만원 전후. 선호 디자인은 경차나 준중형, 소형 SUV, 해치백 모두 좋고 큰 친구들이나 쉐보레는 비선호. 관심 있는 차량은 모닝, 레이, 소울, 액센트, 아반떼, K3. 선호 옵션은 열선 시트, 블루투스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요 정도인데 야, 참 잘 걸렸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슷한 조건들 때문에 아반떼, 액센트, 소울, K3 정말 많이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딱 이 조건에 맞는, 크기에 비해 덩치 잘 나오고 유지비도 저렴하고 옵션도 어느 정도 챙긴, 감가 방어에 있어서 국산차 그냥 1티어, 카니발도 감히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한 대를 알아보죠. 네, 이 친구는 기아 레이의 12년식 11만 킬로, 차값은 560만원이고요. 경차라서 취등록세 빠지고 여기에 매도비하고 소모품 교체 이런 거 하면 거의 650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얘가 새 차값이 1000만원 초반대였는데 1000만원 초중반대였는데 아직도 중고차 값이 13년 됐네 벌써. 근데도 560이야 하신다면 한 3년 전에도 이 값이었어. 2년 전에도 이 값. 그러니까 거의 보증금 수준으로 살아있는 레이인데, 제가 예전에 컨텐츠 만들 때 레이도 딱 요렇게 생긴 민트색 레이였는데 걔는 옵션이 조금 빠졌던 럭셔리 등급이고 얘는 옵션이 어느 정도 골고루 잘 들어간 프레스티지 등급의 레이다. 보시면 테일램프도 LED로 되어 있고 휠도 15인치 알로이 휠로 되어 있고 깡통 스틸 휠 아니고, 인테리어도 보면 썬팅의 유통기한이 지났고 전면부는 없어 보이네. 그러면 차량을 갖고 오자마자 썬팅 비용만 한 30만원대, 열차단율 7-80% 나오는 걸로 하면 그 정도는 나오겠다 생각도 드는데, 얼마 전에 모닝 실물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요렇게 유통기한 지난 썬팅, 뭐 보라색인 거 감안만 할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여기서 가루가 나온다, 하얀색 뭔가 떨어진다 한다면 발암물질이니까 바로바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최고 등급인 프레스티지라서 계기판도 요렇게 깔끔한 디지털로, 옵션이 빠진 친구들은 요런 시뻘건 아날로그가 들어가는데 요 친구는 그래도 깔끔하게, 거기에 풀 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열선 가죽 핸들, 무려 음량 조절도 되는, 전화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친구. 거기에 운전석 보시면 시트 높이를 수동으로 높이고 낮출 수 있는 요런 기능도 있죠. 그게 무슨 소리야 하신다면, 지금 신형 레이를 구매하시더라도 기본 등급에서 구매하면 시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없다. 정말 왕불쌍한 친구가 들어가니까 레이 중고차 보실 땐 시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가, 요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핸들의 위치는 위아래로밖에 조절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신형 레이의 풀옵션에 가셔도 앞뒤로는 조작할 수 없는데, 만약에 내가 다리가 굉장히 긴 성인이야 했을 때는 물론 손도 길겠지만 핸들을 이러고 길게 잡아야 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 저같이 다리가 짧동한 사람도 핸들을 앞으로 뺄 수가 없네, 이런 불편함도 살짝 있었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은 슬라이딩 도어가 아닌데 조수석 쪽은 슬라이딩 도어, 요것도 연식이 됐기 때문에 뻑뻑하게 열리면 윤활 작업을 따로 해주셔야 된다. 레이 새 차 타면 스르륵 열리는데 중고차들 보면 정말 뻑뻑해갖고 문이 제대로 안 열리는 경우가 많고, 잘 안 열리다 보니까 요게 조작이 손잡이를 당기고 나서 옆으로 미는 건데 그냥 살짝 당기면서 옆으로 밀어버리니까 이제 손잡이가 오늘 내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후방 카메라는 있는데 솔직히 쓸 수 없는 내비게이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하시거나 그냥 스마트폰 거치해서 보시고 요거는 후방 카메라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무려 오토라이트 컨트롤도 있고, 일렬에 보시면 열선 시트도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 가능한데 요거 눌렀을 때 한 3분 있다가 꺼지는 친구들, 아니면 누르자마자 꺼지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냥 주워 듣기로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고요. 이 친구는 최고 등급이라서 2열에도 열선이 있는 모습. 시가잭 단자도 있네. 럭키비키 하잖아. 거기에 무려 6대4 폴딩도 가능한데 레이에선 6대4 폴딩이 되냐? 이런 것도 옵션이고요. 물론 요즘 나오는 친구들은 운전석 조수석도 일자로 눕히네 마네 이런 옵션도 있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2열까지만 가능했다. 조수석은 되는데 운전석은 풀플랫이 되진 않았다. 그리고 2열은 일단 머리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 키가 크다 보니까 경차 규격을 꽉 채워서 만든 친구다 보니까 차에 딱 탔을 때 느낌은 공간성 자체는 거짓말 안 하고 중형차급 이상이야. 요 무릎 공간도 정말 넓어. 다만 그만큼 차를 받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뒤에서 꽈당하면 그냥 사람이 토스트가 돼버린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고속도로 위주로 타 하시는 분들은 레이 절대 비추. 그냥 시내 주행할 땐 레이 속 터져서 어떻게 타나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물론 터보 차저가 들어간 레이도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까지만 해도 많이 괜찮았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터보 차저가 들어간 레이들은 무단 변속기랑 물리다 보니까 요즘처럼 개선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은 아픔을 보여주고요. 아무래도 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엄청나게 쥐어 짜내면서 운전을 해. 그러면서 터보도 많이 아파하고 무단 변속기도 많이 아파하는 그런 안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그냥 1.0 자연흡기 터보 안 들어간 친구 보시면 변속기 4단이야. 정말 답답해. 근데 고장은 더럽게 안 나. 고속도로만 안 올라가면 완전 치명적인 안타까움을 보여주진 않는 4단인데 아쉽긴 하지. 물론 그냥 고장이 안 난다. 그 수준에선 만족을 해야 된다. 물론 경차 특성상 저도 레이를 굴렸었지만 속도 얼마 안 붙어도 RPM을 3000, 4000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누유누수 이런 거 아반떼나 K3 이런 친구들보다 많습니다. 근데 수리비가 워낙 저렴해서 그리고 송호풍 교체도 정압 플러그 한 개에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비소 가서 4개 다 바꿔주세요 해도 10만원 초중반대 나오니까 엔진오일 이런 것도 오일 뭐 쓰냐 이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저렴히 쓰셔도 중간 정도 가는 거 쓰시면 필터까지 다 해서 7, 8만원 정도 할 것 같고 경차다 보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도 바꿔주시면 정품으로 하셔도 10만원 중후반대 할 것 같고 기타 대부분의 교체 가능한 것들이 20만원을 다 채 넘지 않기 때문에 갖고 올 때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기타 냉각수 점검, 새는 거 점검, 기타 등등 타이어 값도 너무나도 저렴해. 4짝 다 한국 타이어 키너지 가성비 이런 걸로 바꿔봤자 20만원대 안에서 끝나고 브레이크 오일 한 4, 5만원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하게 굴릴 수 있는 차 중 한 대기 때문에 감가도 보증금 수준으로 안 돼. 내가 560 주고 사서 한 2, 3년 타다가 450에 팔아도 당근마켓에 내일 모레면 팔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레이인데 이제 레이 보면 아무래도 초보 운전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외판 상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긁혀있고 저기 긁혀있고 여기 제도색 저기 판금 요 레이 특성상 크게 꽈당하는 정도면 차가 그냥 반으로 접혀버리기 때문에 하반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판금, 교환, 심지어 백판넬 요 정도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 외판이야 당연히 상관없는 거고 요거 다 벗겨놓은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조물이 없어. 진짜 웬만한 차들하고 콩 박으면 다 주저앉아 버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백판넬 살짝 판금 여기 뒤 휀더 교체 요 정도로 꿈쩍도 없는 차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저가형 경차다 보니까 소유자 변경 이력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래도 어떤 차를 갖고 오셔도 고장에서의 스트레스가 크진 않은 차량이니까 고장 나도 너무나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스트레스는 없는 레이 같다. 단점으로는 낮은 안전성 그리고 운전할 때 그 도로 먹이 사슬에서 최하위에 있는 레이인 만큼 초보 운전자들에게 레이를 딱 이렇게 권장하기에는 운전하기가 다른 차들보다 좀 힘들어. 소나타, 그랜저 이런 거 탈 때랑 다른 차들이 나를 대하는 게 굉장히 달라. 저는 레이 타는데 안 그런데요? 한다면 이미 그 레이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야. 레이 타다가 그랜저 일주일만 타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양보를 잘해주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시내 주행을 조금 더 권장드리는 부분이 있고 고속도로 주행에서 차가 식빵 디자인이다 보니까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모닝보다도 출력이 훨씬 낮은 것 같은 그런 체감 출력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장점은 슬라이딩 도어. 아무래도 좁은 데에서도 슬라이딩 도어로 열어서 타고 내릴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 그리고
레이 출시 당시에 세일즈 포인트였던 한 부분인데 운전자가 요 통로로도 내릴 수 있다. 내가 좀 좁은 곳에 살아. 저기 벽에 딱 붙어있는 자리는 항상 비어있네 하는 경우에도 걷다가 바짝대고 이쪽으로 통로로 내리면 되니까 럭키비키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계속 설명드리듯 우주 최강 감가 방어, 우주 최강 공간성, 체감상 스포티지 이런 친구들보다 적재는 더 많이 되는 것 같아. 2열 접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0만원짜리 레이 중고차 최고 등급 프레스티지 점수를 한번 줘보자면 이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그냥 요즘에 신형도 풀체인지를 안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와. 레이는 어떤 연식을 선택해도 디자인이 거기서 거기야. 오히려 신형은 좀 메뚜기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는 귀엽게 생겼잖아 하는 점 때문에 3.5점. 내구성은 별 탈 없고 그냥 세월에 따른 고무가 삭아서 생기는 무언가 누유 이런 건 있어도 야, 이 집안은 가족력이 모시기 이런 건 없는 친구. 4.5점. 성능은 저주받은 출력이 있지만 그걸 다 커버하고도 남는 공간성 때문에 중간 정도 3점을 줘봤고요. 가격도 신차가를 생각했을 땐 감가가 거의 안 됐어. 하지만 내가 되팔 때도 감가 방어가 대단하기 때문에 3점. 유지비는 연비가 솔직히 신경 안 쓰고 막 타고 다니면 리터당 한 11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탔을 때. 근데 만약에 우리 집안에 차가 한 대라면, 우리 가구에 나 혼자라면 경차 카드로 리터당 몇백 원씩 기름값 보정받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연비 리터당 한 13km, 14km 아반떼급 나오는 것 같다 해서 세금도 1년에 몇만 원 안 하고 진짜 그런 데서 돈 야금야금 적게 나가는 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4.5점을 줘봤습니다. 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브랜드 딱지는 힌트고 어느 차량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디자인이 크게 바뀌진 않았어. 근데 가운데 모니터나 공조기 쪽이 약간 변했어 하는 이 친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